어? 우리 엄마잖아. 엄마! 8살 소년 준호가 노점에서 어묵을 파는 지아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깡마른 소년 준호는 명품 코트를 입었지만 뼈만 남은 8살 아이였어요. 19살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로 어묵을 팔게 된 지아는 조금 놀랐습니다. 꼬마 손님, 내가 엄마라고?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어묵을 집어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입. 그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렸죠. 그때 준호의 운전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준호 도련님이 음식을 드십니다. 준호가 지아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 얼굴이었죠. 누나, 우리 엄마 같아요. 왜 이 꼬마 재벌은 19 지아를 엄마 같다고 말했을까요? 꼬마 재벌 준호의 엄마는 정말 지아와 관계가 있을까요? 앞으로 3일 동안 이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세월 속에 감춰뒀던 이야기를 이야기 복다리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19 지아에게는 전혀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좁은 고시원 방에 알람이 울렸고 지아가 눈을 떴어요. 책상 위에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의학대학 합격 통지서, 오른쪽 할아버지 치료비 최종독 촉장.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죠. 보호자님, 오늘까지 250만 원 입금 안 되면 투석 중단됩니다. 지아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30만 원. 오전 10시 은행 앞에 지아가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창구에 섰어요. 대출 신청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담보가 없으시네요. 보증인은요?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승인이 어렵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그리곤 은행을 나와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고지서를 천천히 구겨 던졌어요. 고지서는 그렇게 휴지통 속으로 사라졌죠. 오후 2시 대학병원 앞 지아가 낡은 손수레에 어묵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지안의 어묵이라고 손으로 쓴 종이를 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묵 준비를 시작했어요. 큰 냄비에 육수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언니, 어묵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어묵을 담았어요. 하지만 학생이 어묵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지아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6시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의학대학 등록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19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았어요. 지아의 손이 떨리며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고급 세단이 병원 근처를 지나갔어요. 뒷좌석에 8살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바람을 타고 어묵 육수 냄새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코가 움찔했어요. 저기, 저 냄새, 저기 가고 싶어요. 김 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 들어본 목소리예요. 차가 천천히 어묵가게 앞에 섰어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지아는 준호를 봤어요. 어서 오세요, 꼬마 손님. 지아가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우리 엄마잖아. 엄마. 순간 지아는 조금 놀랐습니다. 꼬마 손님, 내가 엄마라고?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어묵을 집어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입. 그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렸죠. 그때 준호의 운전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준호 도련님이 음식을
드십니다. 준호가 지아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 얼굴이었죠. 저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엄마를 여의어서 힘든 상황이라서요. 운전기사의 말에 그제야 지아는 준호의 상황을 이해했고 측은함을 느꼈어요. 지아는 준호에게 어묵을 내밀며 말합니다. 내가 엄마를 닮았구나. 꼬마 손님, 많이 먹어요. 그날 밤, 거대한 저택, 식당이에요. 손자 준호가 정우건설그룹 회장 강민재 앞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가 밥을 먹고 있었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59세, 차갑고 무뚝뚝한 얼굴이지만 지금은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맛있니? 네, 할아버지. 그런데 지아 누나가 만든 어묵이 더 맛있어요. 지아 누나? 네. 병원 앞에서 어묵 파는 누나예요. 그 누나가 그렇게 좋으니? 네. 누나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의 넓은 저택엔 유독 비워둔 공간이 있었고 손자 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그 공간이 떠올랐어요. 거실 소파에는 먼지가 쌓인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한 외동딸 수진과 사위, 그리고 수진의 아들이자 민재의 하나뿐인 손자 준호. 모든 것을 가진 집. 하지만 민재와 손자 준호 외엔 아무도 없는 집이에요. 사흘 후 민재의 책상 위에 얇은 갈색 봉투가 놓였습니다. 겉면에 극비 도장이 찍혀 있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성명 박지아, 19세. 모친 박혜린, 19년 전 출산 중 사망. 부친 불명. 특이사항 의대 합격, 등록 포기. 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박혜린. 그 세 글자였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9살의 민재였어요. 첫째 부인의 장례식장. 홀로 앉아있는 민재. 눈은 말라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낯선 얼굴이었죠. 25살 박혜린. 그녀는 얼마 전 비서실에 입사한 민재의 비서였습니다. 이사님, 식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린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차를 받았어요. 그날부터 혜린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1년이 지나고 민재는 혜린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났어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미쳤느냐? 그런 여자를 들이겠다고? 아버지, 혜린은 좋은 사람입니다. 안 돼. 재혼이라고 해도 비서 따위를 며느리로 들릴 순 없어. 게다가 호라비 집안이라며? 회사 경영권도 포기할 거냐? 결국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린을 만난 마지막 날이었어요. 혜린아, 우리 도망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선 이뤄질 수가 없어. 아버지가 인정해주질 않으셔. 혜린은 한참을 민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돼요. 이사님은 회장님 회사를 승계하셔야 할 분이잖아요. 혜린아, 저는 이사님의 앞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여기까지 해요. 행복하세요, 이사님. 혜린이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혜린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민재의 연락도 받지 않았죠. 며칠 후 아버지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한테 3억 원 전달했다. 조용히 살라고 했어. 이제 깨끗이 잊어라. 민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혜린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민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 동안요. 민재는 눈을 떴어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19년 전 출산 중 사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박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어묵 가게로 가겠네. 그날 오후 검은색 세단이 병원 앞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기서 잠시 지켜보겠네. 차가 어묵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오후 3시예요. 지아가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어묵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남루한 차림이에요.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을 꺼냈어요. 이걸로 어묵 하나만 500원이에요. 어묵은 2,000원입니다. 지아는 곧바로 어묵을 담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민재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난한 아이인데 남을 돕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달려왔습니다. 누나, 왔구나, 준호야. 지아는 준호를 위해 어묵을 담았어요. 여전히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준호가 어묵을 먹으며 말했어요. 누나, 오늘 날씨 좀 따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그런가? 모자 벗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조금 따뜻했어요. 지아는 털모자를 천천히 벗었어요. 그리고 목도리도 풀었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차 안에 민재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부드러운 입술이에요. 민재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사고로 떠난 외동딸 수진이에요. 25살 때의 수진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이목구비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민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딸이다. 확신이 섰어요. DNA 검사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과 혜린의 딸이에요. 19년 동안 몰랐어요. 19년 동안 저 아이는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고도 등록을 포기했어요. 병든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민재는 차문에 손을 올렸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9년 동안 버렸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혜리는 3억 원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전달했다고 했지만 혜린이 돈 없이 죽었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민재는 그저 차 안에서 지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박 비서, 네, 회장님. DNA 검사 준비하게. 확실히 해야 해. 알겠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지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재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19년의 빈자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지아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일주일 후, 지아는 여느 때처럼 어묵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죠.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투석 비용이 계속 밀리면 치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납부하겠습니다. 지아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통장 잔고는 40만 원. 필요한 돈은 300만 원입니다. 오후 2시예요. 구청 단속반 승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 명령입니다. 지아는 얼어붙었어요. 잠깐만요. 허가 신청 중이에요.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비켜주세요. 용역 직원들이 내려 어묵 가게를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제발.
지아는 어묵 냄비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역 직원이 지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아, 지아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흙탕물 웅덩이에요. 철퍽? 지아는 흙탕물에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용역 트럭이 어묵기구를 싣고 떠났어요. 지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입니다. 보호자님, 오늘 중 비용 납부 안 되면 투석 중단됩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흙탕물에 잠겼어요. 지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으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당장 멈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현장을 갈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어요. 민재입니다. 뒤따라 박 비서가 왔어요. 박 비서가 재빨리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우건설그룹 강민재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우건설그룹이요. 국내 5대 건설사입니다. 구청 담당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이 노점상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는 저희 정우건설그룹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십시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랐어요. 구청 담당자도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곧 차들이 떠났어요. 민재는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민재는 지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급 정장 바지가 진흙탕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괜찮습니까? 지아는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습니다.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에요. 민재는 재킷을 벗어 지아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저는 병원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봤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민재는 지아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 민재는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을 닮은 얼굴이에요. 19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입니다. 혹시...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름이 박혜린입니까?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흘 후 병원 상담실에 민재와 지아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밖에서 박 비서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 비서가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박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비서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서 민재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까요? 지아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0%.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아는 의자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를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지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려다봤어요. 그래서요? 차가운 목소리예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19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는 아셨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저 혼자 낳고 혼자 키우다가 병원비 없어서 죽었어요. 미안해요. DNA가 뭐가 중요해요? 지아는 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전 이미 19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전 필요 없어요. 지아는 서류를 민재 앞에 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아야. 민재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59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민재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딸에게 거부당한 19년을 잃어버린 한심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한편 병원을 나선 지아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왜 이제 나타나세요? 왜?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정말 몰랐다는 것을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9년의 공백을요. 엄마가 혼자 겪었을 고통을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한참을 계단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지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지아에게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과 너무 늦었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틀 후 민재는 지아 할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아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병실 문 앞이에요. 민재는 심호흡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재가 문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당신이 지아 아버지요? 민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민재는 할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혜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참 좋은 딸이었어요. 배가 불러서 돌아왔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식당에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지아를 낳던 날, 출혈이 너무 심했대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아를 부탁한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민재를 봤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돈도 사람도요. 민재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네. 혜리는 혼자였어요. 끝까지요.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었어요. 3억 원 전달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이에요. 민재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박 비서, 20년 전 회계 기록 전부 찾아내. 사흘 후에요. 박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3억 원이 회사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이동욱 상무입니다. 당시 말단 비서였습니다. 같은 시기 이 상무가 강남 빌딩을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음 날이에요. 회장실입니다.
이동욱 상무가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민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20년 전 3억 원. 어디 갔나? 이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그게 내 딸 엄마한테 전달하라던 돈. 자네가 가로챘지? 죄송합니다. 박혜린 씨가 출산 중 사망했다는 걸 알고 어차피 그 돈 때문에 내 딸이 아버지 없이 자랐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비 없어서 죽었어.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당장 나가. 경찰 신고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이 상무를 체포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할아버지 병실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아를 불렀어요. 지아야, 이거 읽어봐. 엄마의 일기장이에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오늘 임신 사실을 알았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아가 태어났다. 병원비가 없어서. 하지만 지아를 보면 행복하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지아야,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혹시 나중에 내 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끝까지 사랑했다고 전해줘. 지아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할아버지가 지아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아야, 내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너도 용서해 주렴. 다음 날이에요. 지아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야, 그래. 어디든지 갈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고급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지아는 의대 1학년이에요. 정우희망장학재단 1호 장학생입니다. 어느 봄날이에요. 고아원 마당입니다. 지안의 어묵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묵을 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아의 손을 클로즈업해요. 어묵을 담는 손이에요. 1년 전 흙탕물 속에서 떨리던 그 손입니다. 지금은 따뜻하게 어묵을 담고 있어요. 건강해진 준호가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이모, 어묵 더 담아야 해요. 알았어. 우리 준호가 오늘 부지런하네. 아이들이 줄을 서요. 누나, 어묵 주세요. 네, 금방 나가요. 지아가 아이들에게 어묵을 건넵니다. 1년 전 노점에서 어묵을 건네던 그 동작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어요. 멀리서 민재와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봐요. 수진아, 내 동생이 잘 자라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지아가 민재를 향해 손을 흔들어요. 아빠, 어묵 드실래요? 민재는 환한 미소로 걸어갑니다. 세 세대가 함께 모인 따뜻한 봄날이에요. 지아와 준호가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입니다. 둘 다 할아버지를 닮은 또렷한 이목구비가 햇살에 빛나요.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는 있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복다리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온전히 응원합니다.